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살롱 나온쌤입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서 영상을 조금 찍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쁜 이유는 손님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아요. 커트 강사 코스를 하게 돼서 거기에 관한 작품도 해야 돼서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저에 관한 스토리를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21편까지 썼네요. 어제까지. 근데 제가 글재주가 뭐 그렇다고 뛰어난 것도 아닌데 글을 쓰니까 그래도 써지더라고요. 다른 글은 아니고 저의 마음이나 저의 주변에 일어난 일 등을 쓰다 보니까 에세이 형식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영상도 찍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안 납니다. 그래도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모발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발의 색이라 하면은 뭐 염색을 한 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머리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발색은 민족과 인종에 따라서 검정색, 갈색, 빨강색, 브론즈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각각의 색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멜라닌 색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발색을 결정하는 그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모발색이 결정이 됩니다.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생성세포라고 멜라노사이트 색소세포예요. 여기에서 생성이 되어서 우리 모발의 조직 내에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멜라닌 색소의 크기가 많이 있다면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어 봤을 때 머리가 많이 검게 보이고 색소의 크기가 작다면 햇빛에 이렇게 비춰 봤을 때 색깔이 약간 밝게 희게 보이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 계통의 유멜라닌과 황적색 계통의 페오멜라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모발색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멜라닌 색소의 양과 비율이 얼만큼 들은지에 따라서 모발색이 결정이 됩니다. 제 모발색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조금 페오멜라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유멜라닌보다. 그래서 모발색이 조금 밝다고 해야 되나? 예. 되게 어둡지는 않아요. 근데 모발이 조금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모발색이 조금 밝아요. 보통 보면은. 한국인의 모발들은 주로 유멜라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소량의 페오멜라닌도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모발색이 이렇게 밝으신 분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모발색이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모발도 미세하게 이렇게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가산화수소에 분해되기가 쉽고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가산화수소에 분해되기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멜라닌은 동양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페오멜라닌은 서양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 보면 이제 금발머리 많죠. 금발머리나 은발머리가 많은 것이 페오멜라닌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산화수소는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염색을 할 때 일제, 이제 이렇게 있죠. 일제 말고 이제의 성분들이 다 가산화수소고 우리가 펌을 하고 중화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산화수소입니다. 우리가 탈색을 진행했을 때 처음에는 잘 빠지는데 노란색이 됐을 때 이 색이 진짜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페오멜라닌 때문에
이 노란색이 가산화수소에 분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탈색을 계속해도 노란색이 잘 안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는 멜라닌 색소가 소실되면서 흰머리가 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인의 흰머리 나는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영양장애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멜라노사이트가 어떻게 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멈추고 색치가 되고 백발이 되는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지면 좋겠죠. 흰머리 염색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머리만 안 나도 살 것 같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나는 것은 원인이 확실히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밝혀지면 좋겠다, 그죠? 우리 고객이 와서 20대 초부터 10년 지금 넘게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흰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하고 있는데 왜 흰머리 안 나게 하는 연구는 안 이루어지냐고 묻더라고요. 그 연구가 이루어져서 흰머리가 안 나면 진짜 좋겠죠. 흰머리 나서 그것도 스트레스, 또 보이니까 스트레스.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뽑기에도 그렇고. 그래도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흰머리랑. 흰머리가 백발이 되면은 이렇게 햇빛에 보면은 기포라는 게 없어서 반사되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립니다. 백발이 될 때 같이 동반되는 게 피부 백반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는 백반증과 함께 이게 진행되기도 하고 물 등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으로 해서 탈모도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발의 50%가 백모가 되는 시기가 55세 전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연령대가 점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50세 전후로 해서 한 50% 이상이 흰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노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데 아무쪼록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노화 예방에도 좋고 흰머리 발생되는 것도 조금 줄여줄 것 같네요. 나이 들수록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에 잘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겨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모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모발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심층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흰머리 조금 덜 나게 만드는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